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는 단순한 재테크 서적이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요. 저자가 젊은 시절 겪었던 절망적인 경험에서 시작해 부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통해 때다른 지혜를 아들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이 책은 경제적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함께 삶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이 책의 핵심은 경제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로 고통받는 이유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관점이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답니다. 존 소포릭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젊은 시절 그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고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들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바로 경제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각자의 수준에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요. 차이점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에 있답니다. 부자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봐요. 그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하면서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해결책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랍니다. 저자는 특히 고통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발생한다는 통찰을 제시해요.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깊은 지혜예요.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 문제보다는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에는 이러한 마음가짐의 전환이 경제적 성공의 첫걸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작스러운 행운을 바라지만 진정한 부는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나온답니다. 부자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이러한 사고방식을 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모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고 각각의 실패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마음가짐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 자유를 얻어야 해요. 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 남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존 소포릭의 책은 바로 이러한 정신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부자의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한 자기 성찰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떤 도전이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저녁에는 그날 겪은 어려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 존 소포릭은 경제적 문제를 정원 가꾸기에 비유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죠. 해충이 나타나기도 하고 날씨가 협조하지 않기도 하며 때로는 심은 식물이 예상과 다르게 자라기도 해요.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수입이 줄어들기도 하며 투자가 실패하기도 해요. 이런 일들은 정원에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예요. 숙련된 정원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도구와 지식을 갖추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재정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가죠. 정원 가꾸기의 또 다른 교훈은 인내심이에요. 씨앗을 심고 바로 다음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한 돈이 바로 수익을 내기를 기대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나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에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정원을 가꾸듯 경제 생활을 관리하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어요. 정원사가 매일 정원을 둘러보며 작은 변화를 관찰하듯 우리도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답니다. 또한 정원에는 계절이 있듯이 경제에도 사이클이 있어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성장을 돌보며,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다음 해를 준비해요. 경제 생활에서도 투자의 시기, 저축의 시기, 소비의 시기가 있고 각 시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답니다. 정원 가꾸기의 가장 큰 즐거움은 노력의 결실을 보는 것이에요. 작은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거나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수고가 보람으로 바뀌죠. 경제적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저축이 큰 자산으로 성장하고 투자가 수익을 내며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존 소포릭의 정원 비유는 우리에게 경제 생활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꾸준히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의 언어가 가르치는 경제 철학의 핵심이랍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달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없기를, 투자한 주식이 계속 오르기를,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존 소포릭은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지적해요. 문제 자체보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이에요. 예를 들어 차가 고장났을 때 왜 하필 지금이라고 생각하며 화가 나는 것은 차는 항상 잘 작동해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랍니다. 현명한 접근법은 문제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비상금을 마련하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며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 등이 그 예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기대를 조정한다는 것은 비관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적이 되라는 거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랍니다.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균형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작은 월급이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해요. 그들은 실패를 덜 두려워하고 도전을 더 많이 하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답니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완벽을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까? 라고 자문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네 라고 생각하며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답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답니다. 존 소포릭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깊은 지혜를 담고 있어요. 쉬운 삶을 기원하지 마라. 강한 사람이 되길 기원하라. 존 소포릭의 이 말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삶, 편안한 삶을 꿈꾸지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에서 나온답니다.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육체적 강함이나 무뚝뚝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탄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요. 실패했을 때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한답니다. 이런 태도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요.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해야 해요. 첫째, 재정 관리 능력이 필요해요.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죠. 둘째, 위험 관리 능력이 중요해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해요. 셋째, 적응력이 필요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며 필요할 때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중요하답니다. 넷째, 인내심과 끈기가 필수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듯이 경제적 성공도 시간이 걸려요. 단기적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힘이 필요해요. 이는 마라톤과 같아서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기보다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이런 자신감은 허황된 자만심과는 달라요. 현실적인 자기 평가를 바탕으로 꾸준한 노력과 학습을 통해 쌓아올린 진짜 자신감이죠. 존 소포릭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줘요. 쉬운 삶을 바라며 현실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강한 사람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힘을 기를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후자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답니다.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존 소포릭은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요.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바로 부자의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랍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결과를 낳아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빚이 늘어나고 있다면 명세서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 수입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 더 나은 직장을 구하는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쉬워요. 대신 매일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해결책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아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랍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은 연습을 통해 향상돼요.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점점 더 큰 문제도 자신 있게 다룰 수 있게 돼요. 이는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서 점차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지만 성장은 항상 불편함을 동반해요. 새로운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답니다.
존 소포릭이 말하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진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의 기술을 익히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어떤 흥미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이런 마음가짐의 전환이 바로 부자의 언어를 체득하는 과정이랍니다. 문제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이에요. 존 소포릭은 현재의 불만족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격려해요. 이는 매우 혁신적인 관점이에요.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현재에 만족하라고 가르치지만 건강한 불만족은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답니다. 불만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파괴적인 불만족으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남 탓만 하면서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건설적인 불만족으로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존 소포릭이 말하는 것은 바로 후자예요. 예를 들어 현재 직장에서의 연봉에 불만족한다면 일을 더 열심히 일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동기로 삼을 수 있어요. 주거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부업을 시작할 수 있죠. 이렇게 불만족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 중요한 것은 불만족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균형이 필요해요. 이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건강한 마음 상태랍니다. 지금도 괜찮지만 더 좋아질 수 있어라는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불만족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면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해요. 막연히 더 잘 살고 싶다가 아니라 2년 안에 연봉을 30% 올리겠다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해요. 또한 불만족을 느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세요. 전자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우리에게 힘을 줘요. 주도권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대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강한 불만족을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불만족에 머물지 않고 이를 변화의 계기로 삼았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일론 머스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갔답니다. 존 소포릭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현재의 불만족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이를 인정하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불만족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증거이고 이는 매우 건강한 욕구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랍니다. 당신의 불만족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